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카카오가 액면 분할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카카오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1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면서 약 11만원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가가 무려 7%나 뜨면서 12만 500원에 시작을 했고, 고점이 오늘 13만 2,500원입니다. 약 18%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18%나 올라줬습니다. 자, 그리고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 쭉 내려와서 끝났죠.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거의 고점을 찍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냥 이 꼭대기에서 이제 액면 분할했으니까 이게 막 주가가 아침에 막 올라가니까 이 위에서 사지 않았기를 이제 바랍니다. 나중에 12층에 샀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13층에 샀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현대차도 지난 애플과의 이슈가 터지면서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거의 고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다시 그 가격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조금씩 주면서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한참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됩니다. 자, 카카오도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테마 주건, 우량 주건, 대형 주건 심리는 똑같은 거예요. 차트에는 모든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액면 분할하고 나가지고선 들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카카오는 요 밑에 까만 선이 있어요. 까만 선. 자, 이게 121선인데 작년에도 한참 올랐죠. 자, 이러고 나가지고 조정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121선까지 받고 또 한 번 엄청난 랠리가 나왔어요. 카카오가 엄청나게 좋은 기업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해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한 입장에서 어디서 사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도 61선 딱 떨어졌을 때에 61선 찍었으니까 매수의 시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액면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아요. 뭐 반등이 좀 나왔다 떨어졌다 이렇게 가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최소 61선 10만원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가 대비해서 12만원 정도에서 보면은 약 한 25% 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9만원이에요. 그러면은 121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죠. 한 9만원 정도에서 10만원을 깨고 9만원 정도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는 3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과거에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 보시면 액면 분할 50대 1로 이때 했어요. 이때 하고 나가지고 뭐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지만 계속 어쨌든 하락 추세를 쭉 보이다가 이렇게 떨어진 게 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30% 정도 하락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와서 이제 쭉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도 예전에 5대1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주가가 약 25% 정도 주가를 쭉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도 약 25%에서 30% 정도 빠지면 좋겠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못해도 9만원. 자, 그 부분이 이제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21선. 자, 이렇게 지지하는 선까지 조정이 나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 내려올지는 그거는 몰라요. 이제부터 팍 계속 이게 떨어지겠어요? 한참 정도 시간을 좀 두고 걸려서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아주 최적의 매수 시점은 제가 볼 때는 10만원 이하 9만원권에서 121선 정도로 보고 중간에 61선 정도에 온다 그러면은 단기 반등은 또 나올 수 있어요. 21선 와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단기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가격대들은 그 위에 10만원 위에서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시점은 121선 부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오늘 이제 이 카카오의 영향을 받아서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큰 변동폭은 없이 계속해서 이 39만원대에서 추세를 이제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게 보자면은 상승 추세이고, 최근의 모습으로서는 한번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있다.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간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도 상당히 지금 이제 강한 모습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0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매수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종목들 많이 물려가지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 수익 나셨다고 그렇게 또 자랑을 해주셔요. 보니까 이분도 2,300만 원 수익 났다고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분도 보시면 2,900만 원 수익 나셨다고 하셨고, 자, 이분도 지금 3,5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다고 또 이렇게 인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역시 어때요? 오늘 양봉으로 끝났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에서 하단까지 내려오지를 않고 21선에서 딱 지지하는 캔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동안 정고점 부근에서 뭐가 나왔어요? 실적 발표를 일부러 딱 내죠. 실적 발표하는 날짜에 맞춰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실적 발표가 딱 나면은 정고점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를 내려요. 그래야 차트가 그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항상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고 나면 당분간은 조정을 갖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잘 지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8만 원대 초반 오면은 매수의 시점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는 이제 오지도 않습니다. 바닥을 그동안 많이 다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86,000원대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천천히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1선을 계속해서 잘 지지해주는 양봉으로 마감돼서 아주 이쁜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전일에 61선을 딱 찍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날부터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음봉이 하나 좀 나왔어요. 자,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오르면 다음 날은 좀 쉬었다 가요.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거는 없고, 바로 돌파를 못한다 그랬어요. 이 직전 고점, 자, 61선 이거를 바로 돌파를 못하고, 이때도 61선.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동안 지지를 61선을 상당 기간 동안 61선 지지를 보였는데, 지지가 깨지면 뭘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뀌어요. 요것은 이평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원리 중에 기본 개념입니다. 61선이 지지였는데 이걸 깨요. 깨면은 강력한 지지는 뭘로 바뀐다? 강력한 저항으로 바뀐다. 그래서 61선을 바로 못 뚫는 거예요. 근데 계속 뚫으려고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 노크를 계속 치고 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격이 좁아지면서 61선 돌파를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1선 계속 찍고 조정받고 하는 모습은 좋은 겁니다. 네. 자, 기아도 지금 이제 6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만약에 기아가 61선을 깨고 이렇게 빠졌다고 쳐요.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61선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돌파를 못하고 61선 맞고 떨어졌다가 또 돌파하려다 이렇게 하다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안 깨지고 잘 버티기를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기아도 역시 오늘 현대차와 같이 전일의 양봉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음봉으로 끝났지만 뭐 아직은 걱정이 없다. 자, 지지를 열심히 해주면 그 다음에 정고점 돌파해서 갈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지를 못 해준다 하더라도 살짝 깨졌다가 복귀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깨지고 나서 복귀가 안 돼 줄줄줄 내려가게 되면은 다음 요 121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121선이 이제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 현대차도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61선 저항을 어떻게 돌파를 시켜줄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아는 요 정고점 돌파해서 다시 한번 10만원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 바이오 종목 설명 드릴 때 녹십자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마 요렇게 이제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 이제 녹십자를 쌍바닥이 나오면서 이제 요렇게
추세 전환하기 직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꽤 올랐어요. 오늘도 이제 10%가 넘게 상승이 났는데 영상 보고 녹십자 사서 수익 났다고 또 연락해 주신 분 축하드립니다. 자, 뭐 도움이 되고 있다니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하려 그러면 이제 이른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 고가권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신호가 나오면 바닥권 신호가 나오면 이제 그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좋다. 자, 그리고 올라갈 때는 조정 자리, 눌림목이라고 하죠. 이런 자리가 다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전에서 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같이 매매하면서 가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야지만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녹십자는 오늘 거래량까지 빵 터지고 60일선까지 돌파를 해줬는데, 자, 이 이후에 좀 조정이 받더라도 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거래량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녹십자의 그동안의 행태는 좀 조정을 받습니다. 이거 보고선 나도 들어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자,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조정받죠. 그리고 근데 또 올라가요. 또 거래량 또 터지죠. 고점이죠. 그럼 또 내려요. 또 이렇게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치고 좀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고. 자, 바닥권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예,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와야 매수고,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또 단기적인 매도의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DI도 역시 오늘 70만 원을 딱 지금 돌파시키기 위해서 60일선까지 또 왔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자, 60일선 깨고 내려와서 60일선 돌파 또 못해요. 다시 쌍바닥 만들고 20일선 다시 돌파한 다음에 다시 이제 60일선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지금 60일선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노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이후에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삼성 SDI도 다시 한번 21선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61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자, 전고점이 한번 80만 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61선 맞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 뭐 떨어져서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은 또 1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또 지지받고 또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61선 돌파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 SDI도 6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똑같죠. 지난번에 추세 전환하는 장대양봉이 거래량 터지는 장대양봉이 나오고 60일선 찍었는데 못 가. 또 오늘도 60일선 찍고 있는데 못 가는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거래량이 없어도 여기를 갖다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무조건 솟아야지 좋은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솟았는데 못 돌파한다. 그러면 그건 떨어져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서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60일선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60일선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60일선을 돌파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역시 참 이 갭을 떠서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도 안 떨어지고 참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버티다가 거래량 여기서 줄었죠. 거래량 줄고 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 자,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으면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조정이 보이더라도 이제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60일선 위에서 안착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거래량 줄어들면서 찌질찌질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21선 정도에서 이제 기간 조정 보이고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은 요 갭을 또 채우러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매수예요. 그러면 딱 채워지면 바로 매수. 안 떨어지고 질질거리고 있으면은 60일선 내지는 21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고, 기간 조정이고, 가격 조정으로 팍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 밑에서 매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자, LG전자. 자, 드디어 제가 전일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장대양봉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자,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상승음봉이 나왔다. 어쨌든 상승음봉이 나온 것은 좋은 것이다. 16만원대를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노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크하는 거 보니까 언젠간 친다 그랬더니 어제 쳤어요. 근데 음봉이야. 그런데 상승음봉이야.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17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어때요? 이제 또 한번 전고점까지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막 내 차 올라갈 것 같죠? 이러지 못해요. 힘을 썼잖아요. 거래량이 나오고. 그러면 조금 또 조정을 보입니다. 이렇게 가죠. 힘쓰고 조정 보이고 힘쓰고 조정 보이고 전고점인 18만 원대까지 가면은 또 조정을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9만 원대로 올라가겠죠. 이제 보면 쌍바닥을 만들고 계단식으로 또 올랐다가 계단식으로, 이게 계단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힘을 모으고 올라가고 힘을 모으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야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때처럼 막 이렇게 그럼 또 쭉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없어요. LG전자 막 상한가 막 이렇게 급등 이런 거는 없어요. 이렇게만 가져도 아주 그냥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LG전자는 계속 보유의 입장이고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LG전자까지 영상을 모두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